네, 오늘도 댓글 질문 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기 기능사를 취득했는데 시설관리직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 기능사와 역거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겸임을 할 수 있다 그 뜻인 거죠? 예, 전기 기능사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전기 선임, 보조 선임이죠, 보조 선임. 예, 그냥 선임은 안 되고요. 보조 선임은 가능한데 세대 수가 좀 큰 단지에서 이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데에는 보조 선임이 가능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2급보다 교육 시간과 비용이 배로 비싸긴 한데 그쵸, 배로 비싸더라고요. 1급과 2급 중 어느 것을 취득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직으로 호텔, 백화점, 병원, 마트는 가지 말라고 하던데 어디로 가면 좋은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네요.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그리고 시설관리직. 네. 자, 일단 소방안전관리자는요. 소안관, 네, 소방안관, 네, 보안관, 네, 네,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이 있는데 전기 기사를 만약에 기사를 따서 나중에 관리 과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게 1급하고는 선임이 안 돼요. 전기 기사를 이거 선임하면서 같이 겸임은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2급하고는 선임을 같이 겸임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자, 근데 이 선임 기준은요. 선임을 이제 중복으로 겸임할 수 있는 건요. 점점점 사라져 갈 거예요. 지금은 된다 할지라도 이게 점점점점 겸임이 못하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소방은 안전에 대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기 기사는 대부분 과장이잖아요. 그러면 전역이나 이렇게 당직 서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당직자들이 이거를 갖고 있어야 보통 요거에 대한 안전 책임이 되는 건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고 지금은 2급, 1급은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렇고 2급은 아직 안 터졌으니까 지금 겸임을 한다고 해도 머지않아 저는 이것도 겸임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기계도 지금 같이 겸임할 수 있고 뭐 정보통신도 뭐 겸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점점 안 될 겁니다. 네. 자, 겸임 문제는 요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되긴 해요. 지금 근데 여기 질문자는 전기 기능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자잖아요. 소방이 아니라. 전기 안전 관리 보조자. 전기 안전 관리 아이고. 보조자. 네. 보조자로 들어가는 거라서 겸임이 되는데 1급을 굳이 따야 되느냐? 2배나 걸린다. 근데 만약에 1급하고 2급하고 어차피 돈 내고 교육받아서 이거를 하시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저는 기왕 1급 따시는 게 낫다고 봐요. 2급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경력이나 학력으로 그냥 시험만 보고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2급은. 그러면 사실 여긴 돈도 안 내고 교육도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1급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2급 그냥 따세요 그러는데 만약에 경력이나 학력으로 2급을 딸 수 있는 이 자격이 안 되신다면 시험 응시 자격이 안 되신다면 어차피 돈 내고 교육 받고 해야 된다라면 그러면 저는 기왕 할 거 1급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2배더라도. 왜냐면 나중에 조금 경력이 쌓이면 1급이 반드시 필요한 데가 나와요. 그러면 1급으로 갈 때 상당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갈 수 있는 것도 좀 조건과 대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게 낫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경력이나 학력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10,000원만 내면 되거든요.
응시료? 응시료 10,000원만 내고 그냥 시험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발급료 10,000원 내고 그래서 20,000원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 돈은 48만 원인가를 내고 1급 받는 것보다는 그냥 2만 원 내고 2급 받으세요 이러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어차피 교육 받아야 된다. 20 몇만 원 내고 받아야 된다. 그럴 바에는 1급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좀 어렵긴 해요, 대신에 시험이. 그러니까 고거 부분은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저는 1급을 추천드리고요. 한번 이거 알아보세요. 경력이랑 학력이 인정되는지. 되면은 굳이 2급 돈 안 내고 그냥 쓱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급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질문이 이거거든요. 호백병만 가지 말라는 거. 아주 그냥 이름도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호텔, 백화점, 병원, 마트 요런 데 가지 말라 이 뜻인데 이유는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는 이제 야간 근무가 주간에 뭘 못하니까 대부분 야간에 하게 하는 그게 좀 많고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고요. 병원은 인제 쪼끔 인제 노예처럼 시킨다고 그러죠. 예. 간호사나 간호사나 의사는 아예 부딪힐 일도 없을 거고요. 간호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무슨 명령조로 이렇게 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들 그러시고 호텔은 급여는 짠 데 대비해 돈을 비싸게 주고 왔으니까 많은 거를 요구한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 뭐 이런 류의 예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는 진짜 손님 계실 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고 문 닫은 다음에 야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야간도 이제 쉬기가 힘들다 이 뜻이죠. 그래서 "호빅병만 피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병원 들어가신 분 계세요. 병원 쪽으로 가셔서 뭐 하시는 분 계시고 하니까 그거는 저는 다 예 복불복이라고 생각해요. 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호백병만 가지 마라." 이런 거에 따지면 거의 사실 거기에 "아파트도 가지 마라."라는 말 꼭 있어요. 예. 아파트 저기 그 진상들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갑질 쩔어요 진짜. 이거 아파트도 저는 예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제일 그러면 좋은 데가 어디냐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예. 오피스텔하고요. 지식산업센터. 예. 요거는 제가 예. 일하기 편한 곳 알아보는 거 저 밑에 영상 다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오피스텔은 기왕이면 원룸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 편하겠죠. 왜 그럴까요? 네. 주인이 안 사니까. 다 임차인이니까. 임차인들은 크게 자기만 불편하지 않으면 별로 문제를 일삼지 않죠. 예. 민원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룸의 비율이 높은 오피스텔 전부 다 100% 원룸이면 더 좋고 아니면 원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오피스텔로 가면은 주인이 거의 없어서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 좋은 곳 알려줬죠. 어디로 가면 좋은지. 요거 피하라는 말보다는 어디로 가면 좋은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니까. 네. 이렇게 가세요. 오피스텔 가세요. 지산 가시고요. 그러면 확실히 일은 적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잘 그래야지. 네. 네. 요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